네,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과 김영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동격 구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격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동격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뜻입니다. 예,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를 상술 부연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술 부연한다는 얘기는 이 앞에 명사와 이 앞에 나오는 명사, 앞에 명사와 같은 것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 같은 것. 자, 잘 안 됐네요. 같은 것. 자, 여러분이 같은 것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단어의 동격 구문을 보면 John, the butcher is an honest man. 자, butcher 하는 것은 푸주간 주인이 되겠습니다. butcher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이거와 an honest man이라고 돼 있죠? an honest man, 정직한 사람이다. 자, 여기서는요, 이게 다 동격입니다. John이라는 사람은 자 누구냐면 butcher인데, 푸주간 주인인데 이게 같은 뜻이고요. is an honest man, 정직한 사람이다. 이것도 다 같은 동격 구조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다. 명사와 같다. 그것을 동격이라고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of로 동격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He left the city. 그는 그 도시를 떠났다. of Seoul. 서울이라는 도시. 즉, 그 도시라는 거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서울이라는 걸 동그라미 쳐보시면 이게 어떻다고요? 같은 겁니다. 그 도시나 서울이나 같은 거죠. 서울이라는 도시. 그 도시가 즉 뭐다? 서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정사의 동격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의 동격이 되겠습니다. He has but one aim in life. 이 but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요건 except, only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요. only, one이 들어갔으니까 only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only. 잘 안 써지는군요. 여기 only. 요거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but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쓰세요. only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He has only one aim. 이제 aim이 뭡니까? aim이라는 것은 목표, 목적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im과 같은 단어를 우리 한번 써보면 aim이라는 게 목표, 목적이죠. 다른 말 또 뭐 있어요? 많이 쓰는 게 goal이라고 있습니다. goal 여러분 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purpose라는 거 많이 쓰이죠? 이거 많이 씁니다. purpose. 목표, 목적이라는 뜻이고요. 뭐 end라는 거, end 끝도 있지만 이게 목표, 목적이라는 뜻도 있고요. target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target. 이게 목표, 목적. 자, 또 하나 object. 이게 목표, 목적. 자, objective 특히 그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He has but one aim in life. 그는 has 가지고 있다. but one aim. 단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in life 인생에서. 해석되시죠? 그것이 뭐예요? 즉 그 목표가 뭐예요? to make money죠. to make money. 이때 make 하면 만들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make라고 하면 earn이라는 뜻입니다. earn이 뭐예요? 벌다죠? 돈을 버는 것이다. 즉 뭡니까? 인생의 유일한 한 가지 목표. 인생의 한 가지 목표와 그 목표가 즉 뭐다? 돈을 버는 것. 이것이 같은 동격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절로 동격을 이루는 경우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The fact,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요 사실이라는 명사와 that she did it, 뭡니까? 어떤 사실입니까? 그녀가 그것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즉 뭡니까? 그 사실과 대절의 내용이 같은 거죠. 같은 거.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자, 이렇게 같은 거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사실의 내용과 대절의 내용이 같다. 그녀가 그것을 했다라는 사실은 is beyond question. 한번 했는데요. beyond가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넘어선다. 의심할 수가 없다. 뭐뭐 할 수가 없다. 없다라는 뜻으로 이것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beyond imagination. 그러면요. 상상을 넘어섰다. 즉 상상할 수 없다. beyond question. 의심을 넘어섰다. 의심할 수 없다.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때는 그녀가 그것을 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대절의 내용과 팩트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 that을 동격의 that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는 동격일 때는 완전한 그냥 하나의 문장이 옵니다. 완전한 문장. 즉 동격의 that은 접속사로 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격 구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동격 구문. 오화의 동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화. He major in biology. major in 밑줄이시고요. major in 뭔 뜻입니까? 예, 전공했다 써시고요. 전공했다 이렇게 쓰시고요. 바이올로지 생물학이 되겠습니다. 생물학. 자, 생물학이 되겠습니다. 생물학 바이올로지를 생물학을 전공했다. 즉 science on living things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과학 이게 즉이란 뜻으로 콤마 오화를 특히 얘기합니다. 콤마 오화 또는이 아니고요. 콤마 오화일 때는 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즉으로 해석하고요. 이것을 동격이라 한다.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격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콤마오는 동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science on living things 생명체에 관한 과학인 생물학을 전공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의 동격 구문에 대해서는요. 예, 콤마가 뭐예요? That is to say 그냥 그 단순하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이 말 자체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라는 뜻으로 환언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환언이라고 합니다. 자, my best friend 내 가장 친한 친구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해서 피터는 했으니까 즉 이것도 즉 다시 말해서 하는 거니까 피터라는 사람과 my best friend는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Came here to see me 나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자, 내 가장 친한 친구 즉 누구요? 피터가 나를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했으니까 이 that is to say는 바로 피터와 my best friend를 동격으로 연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생략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을 피하기 위한 생략 구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 have been to 이것부터 공부하셔야죠. have been to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가본 적이 있다, 갔다 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쓰세요. 가본 적이 있다, 가본 적이 있다. 그죠? 갔다 왔다. 자, 이것도 써요. 갔다 왔다. 가본 적이 있다. 그래서 이걸 뭐 경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I have been to the barbers. 이발소 가게인데 그냥 barbers에서 샵은 없어도 이발소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샵이 생략되어 있고요. 그래서 barbers의 가게 즉 뭡니까? 이발소에 다녀왔다. 우리도 그거죠. 이발소 가게에 다녀왔다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이발소 집에 다녀왔다. 즉 이발소에 갔다 왔다. 그래서 barbers 다음에 샵 같은 거 이럴 때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경우 누구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뭐 한다고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주어와 동사의 생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To some life is pleasure. To some 여기서 끊어보세요. 한번 to some 이렇게 끊으시고 to others 똑같이 구문이 누구누구에게 이때 to는 전치사입니다. Some people이죠. Others는 other people이 되겠습니다. To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에게는 life is pleasure 인생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다. To other people, to others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 뭡니까? Life is suffering인데
이 앞에 형태가 구문 형태가 똑같을 때는 life is 이렇게 있죠? life is 보이시죠? 이 life is가 생략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life is suffering. 뭡니까? 인생이란 고통이다. 근데 앞에 life is가 있으니까 또 life is는 쓸 필요가 없다. 즉 뭡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앞에 반복되는 것은 생략이 가능. 이렇게 쓰세요. 앞에 무엇이든지 반복되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다. To others suffering.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때 life is가 생략돼 있다. 앞에 life is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를 생략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동사는 생략하지 않는다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동사. 조동사가 뭡니까? 여기서는요. must 나온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have pp할 때 have 부분은 조동사에 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must have는 여기서도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문장의 일부를 생략한다. Will he come back? 그가 다시 돌아올까? 나는 희망에 뭐 하기를요?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하는 것을 나도 그렇게 희망해. 우리도 그렇게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그래서 문장의 전체에서 일부를 생략할 때 긍정문일 때는 뭐를 쓴다? 나도 그렇게 할 때 so를 쓰는 거고요. 부정일 땐 당연히 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일부를 생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 이제 관건은 4번입니다, 여러분. 자, 대부정사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투부정사 공부하셨죠? 투부정사. 이게 뭡니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R을 동사 원형이라 하고요. 그런데 어느 때 투부정사를 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때 쓴다고요? 그렇습니다. 미래일 때 쓴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래의 뜻일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래. 그럼 want 같은 거는 원하다죠. I want to study. 나는 공부하기를 원한다. I want to study English. 난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한다. 했던 걸 원한 겁니까? 아니죠. 앞으로 영어 공부하기를 원해요 하는 거니까 want는 당연히 미래이기 때문에 뭐하고 쓴다고요? 투부정사하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하고 쓰는데 여기 잘 보세요. You may go. 넌 가도 좋아. 만일 당신이 뭐 하기를 원하면? 가기를 원하면 하는 건데 want 다음에 want는 동사인데요. go 하고 동사를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동사 하나, 동사 둘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예, 하나의 문장엔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want에 걸리는 이게 동사가 아니라 나는 뭐뭐 하기를 원한다. 를로 끝나면 뭐라고요? 목적어를 써야 되죠. 목적어라고 쓰시고요. want 다음에 목적어를 써야 되니까 이건 동사죠. 동사는 목적어 될 수 없습니다. 얘를 명사로 바꿔야 됩니다. 목적어는 품사가 다 뭐라고요? 명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want라고 하는 동사는 미래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로서 투부정사하고 같이 결합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하고 같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want to go입니다. want to go. 근데 앞에 보세요. You may go. go라는 동사가 나왔지만 뒤에는 목적으로 돼야 되겠죠. 여기 to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그대로 써줘야 되는데 특히 투부정사하고 같이 쓸 때는 to는 생략할 수가 없죠. 여기 you may to go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때 to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생략이 불가능한 투부정사를 이 to를 우리가 여기 앞에 있죠? 대부정사라고 합니다. 부정사를 대신한다는 뜻으로 대부정사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to가 들어가는 동사는 동사만 생략하고 to는 반드시 써준다. 이런 규칙을 대부정사라 한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동사 두는 또 뭘까요? 대동사 두는 동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동사를 대신하는 건데 동사를 대신하긴 하는데 무슨 동사를 대신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써보세요.
일반 동사구를 대신하는 겁니다. 일반 동사를 대신합니다. 일반 동사. 자, 되셨죠? If you wanna see him, 만일 당신이 그를 보기를 원한다면 do it now. 당장 그것을 하라. 그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대명사가 되겠고 do는 그것을 하라라고 했어요. 하라, 뭐 하라? 봐라. 그 사람을 봐라. 라는 see him을 갖는다. 자, see는 무슨 동사다? 일반 동사. 여러분, am, are, is, was, were 이런 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비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must, may, can, will 이런 걸 뭐라고요? 조동사. 자, 나머지는 무슨 동사로 하면 된다 여러분들? 일반 동사. 그랬을 때 요 둘은 바로 want to see를 가리키는 거죠? 예, 비동사 아니죠? 조동사 아니죠?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돼요? 일반 동사. 그래서 일반 동사를 받는 동사구를 대신할 때는 뭐만 쓰면 된다? do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문상의 생략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절에서 이것도 상당히 모르면 헷갈리고요.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부사절이 뭔지, 그죠?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절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요. 품사론이 나오면요. 자, 이거는요. 이제 계속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는 한 계속 나옵니다. 품사를 공부하실 때 일단 가장 대표적인 선수만 먼저 공부하세요. 명사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형용사.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부사. 팔품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세 개를 먼저 여러분들은 여러분 비기너는 이 명사, 형용사, 부사를 먼저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요. 볼 필요 없습니다. 동사만 여러분 동사는 다 배우셨잖아요. 동작이나 상태. 그 동사를 빼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한 반드시 파악을 하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부사절은 뭐고 하기 전에 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 구라는 건요. 단어가 하나, 둘, 자, 몇 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입니다. 2개 이상이 결합해서요. 2개 이상이 결합해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씁니다. 즉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합니다. 자, 품사라고 여러분 쓰세요. 그냥. 절도요. 단어가 하나, 2개 이상 들어가죠. 이것이 품사가 묶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처럼 하나의 품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쓰시고요. 하나의 품사가 된다고 여러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의 품사가 됩니다. 그러면 절과 구는 똑같죠? 단어가 2개 이상 결합돼서 하나의 품사까지는 똑같죠? 그럼 구와 절의 차이점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절에는요. 주어 동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주어 동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만약에 접속사, 특히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를요. 자,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의 품사를 만들려면 여기 종속 접속사, 이 말은 기억하셔야 돼요. 종속 접속사라는 놈이 들어가야만 우리 절의 개념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종속 접속사, 문장을 이어주는 종속 접속사가 들어가야 문장이 하나의 뭐가 된다? 품사가 된다.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하나가 된다. 다시 한번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어 동사는 문장이죠. 주어 동사.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 주어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가 문장. 그런데 그 앞에 종속 접속사라는 놈이 들어가면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된다고요? 품사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품사. 즉 명사로 될 때를 우리가 이거를 절이라고 했으니까 명사절이 됐다가 또는 형용사절이 됐다. 부사절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부사절이나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 중에 하나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종속 접속사 주어 동사가 절이다. 그런데 그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문장 앞에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들어가서 하나의 뭐가 된다? 품사가 된다. 그것을 우리가 절, 특히 이 절을 뭐라고 하면 돼요? 종속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되고요. 구 안에는 주어, 동사, 동사 자체가 없습니다. 구 안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품사가 됩니다. 예, 그것을 구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The pen. 자, 여러분이 그냥 쓰세요. The pen on the desk is mine. 자, 여기서요. 제가 괄호치는 거를 여러분도 괄호치시고요. 그러면 괄호친 거 빼겠습니다. The pen, 그 펜은 주어죠. 주어를 as subject. 뭐다? 이거 on the desk 일단 빼보세요. is mine, 나의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동사. 문장은 주어 동사라고 했고요. on the desk 하는 역할이 뭘까요? on the desk.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이렇게 되겠죠. 책상 위에 있는 뭐요? 이렇게 해서 the pen을 어떻게 한다? 수식한다. 책상 위에 있는 그 펜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on the desk가 the pen을 수식합니다. the pen, 주어는 품사가요? 명사. 명사라고 쓰시고 명사. 자, 명사를 수식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형용사. 근데 단어가 몇 개라고요? 하나, 둘, 셋. 자, 단어가 2개 이상일 때 우리는 구 아니면 절이다. 근데 on the desk 안에 주어 동사 있냐 없냐? 없습니다. on the desk 안에 주어 동사 없죠? 이런 걸 뭐라고 불러줘요? 구.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절에 대해서 또 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he man. 자, 그 사람들. 자, 이 man을 이렇게 해볼까요? The man. 자, 한 사람을 했으면 그 사람. 자, whom 해도 되고요. that 해도 됩니다. I met yesterday. is my father. 자, 이렇게 했을 때는요. 그 남자죠. 그 남자인데요. 자, 괄호 치겠습니다. The man is my father. 그 남자는 나의 아버님이다. 아빠이다. 그랬습니다. 그 남자와 나의 아빠는 동격이 되겠죠. 그 남자는 나의 아빠이다. 근데 어떤 남자입니까? 예. Whom I met yesterday. 내가 어제 만났던 그 남자가 바로 저의 아버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어제 만났다 하는 부분이 the man을 수식하니까 역시 품사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뭐가 되는 거라고요? 형용사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주어 동사 있습니까? 있어요. 예, I가 뭐예요? 주어죠. 나는 met, 밑의 과거형으로서 만났다죠. 만났다 동사죠. 주어 동사 있습니다. 주어 동사 있으니까 이거를 구라고 한다, 절이라고 한다. 절. 그럴 때 이 whom을 뭐라고 부르면 돼요, 여러분들? 종속 접속사. 나중에 배우겠지만 관계대명사. 아하! 관계대명사도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속 접속사라고 하셔도 되고 관계대명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접속사, 주어, 동사 이게 일종의 하나의 품사가 됐죠? 그래서 절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요. 명사 수식하기 때문에 품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 절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형용사 절. 자,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부사절은 뭘까요? 라는 거죠. 부사절은 역시요. 형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태는 지금 방금 전에 했을 때 종속 접속사가 들어가죠. 예, 종속 접속사. 그 다음 뭐가 들어갑니까? 주어, 동사가 들어간다. 자, 그런데 이것이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절이라고 하면 되겠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면 명사절이라고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When he was a boy, 그가 소년이었을 때 he liked to play tennis. 그는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했다. 요거는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주절이라고 불러주고요. 자, 그가 소년이었을 때에 하는 거죠. 자, 그가
테니스 치는 걸 좋아했다. 소년이었을 때 테니스 치는 걸 좋아했다. 이렇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죠. 예.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인 것도 아니고 예, 특히 콤마가 찍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콤마가 이렇게 딱 찍혀야 맞습니다. 콤마가 찍혀 있을 때 요거는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니까 이거는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부사절은요. 시간, 조건, 양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when he was a boy 그가 소년이었을 때 시간을 나타내죠. 시간을 나타내면서 소년이었을 때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했다. 테니스 치는 걸 좋아했다. 뭐 동사 수식했다고 하셔도 되겠고요. 소년이었을 때 좋아했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부사라고 하고요.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사절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가는 겁니다. 자, 종속 접수와 주어 동사를 부사절에서의 얘기예요. 이렇게 돼서 찍히고요. 그 다음에 완벽한 문장이 오는데 만일에 여기 나오는 주어와 뒤에 콤마 다음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가 같다면입니다. 같고 요 형태가요. 비동사 플러스 여기 형용사 요소. 자, 이렇게만 써볼게요. 일단 여러분 분사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형용사 요소가 들어가면요. 주어와 비동사를 생략한다는 뜻이에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종속 접속사 어떻게 된다고요? 종속 접속사 부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종속 접속사 주어 그 다음 비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요소 형용사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콤마 찍히고요. 그 다음에 완벽한 문장 그랬을 때 자, 요것과 요것이 일치하면 여기서는요. 자, 어떻게 해요? 주어와 비동사를 통째로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어와 비동사를 통째로 생략할 수 있다. 그럼 뭐만 남아요? 형용사 요소만 남는 거예요. 형용사 요소만 남는 겁니다. 또는 이것이 형용사가 보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냥 명사 보어 역할도 마찬가지다. 하나 더 쓰시면 명사 보어도 마찬가지다. 자, 일단 형용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써두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가 소년이었을 때 보어죠? 예, 명사 보어입니다. 그럴 때 요 히와 요 히가 같죠? 그러면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너가 화났을 때 말하기 전에 열을 세워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분을 참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열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화가 났을 때 이거 화가 나냐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카운트 할 때 명령문이죠. 문 open the door 문 닫아 하는 건 너죠. you open the door에서 you를 생략한 거죠. 그래서 you가 같은 겁니다. 이 주어가 같은 거예요. 명령문은 주어가 you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you가 같으니까 요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비교 구문에서요. 핵심 부분만 남긴다. 자, he studies. 그녀는 공부한다. as hard as you. 당신이 study hard한데 당신이 공부하는 것만큼 열심히 공부한다. 자, 이거는요. 제가 해석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요 as가 나오면요. 자, 이거가 더 중요합니다. as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해석하지 마시고 요 as는 뭐뭐만큼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처럼. 자, 그러면 그녀는 공부한다. 요 해석하지 말고요. 너만큼 열심히. 해석되시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큼 이러니까 요 유소에서 유가만 생략하고 study hard는 앞에 나와 있잖아요. 앞에 나와 있는 건 생략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study hard는 생략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관계대명사절에서 즉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관계대명사절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거 하려면요. 관계대명사가 아셔야죠. 그리고 주격이 뭐지? 목격격 관계대명사는 뭐지? 예,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지? 이걸 안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등장을 했으면 훨씬 더 유리하고 쉬울 텐데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쉽게 갑니다. 쉽게. 자, 주어가 나오고요. 당연히 동사가 나올 겁니다. 주어 동사 나오죠?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수식할 수 있는 거가 옵니다.
그런데 뒤에서 수식할 때는요, 뭐가 오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수식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식어에 들어갈 게 뭘까? 자, 수식어에 들어갈 건 뭘까? 이걸 찾으시면 되겠거든요. 첫째. 아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그럼 수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배운 투부정사. 투 다음에 동사원형. 동사원형을 are이라고 쓰고요. 이것도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이렇게 수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뒤에서 이렇게 명사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자, ing 형태. 이거를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ing 형태가 나오면 수식입니다. 명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이렇게 수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pp가 뭐라고 했죠? 과거분사 있잖아요. pp로 명사 다음에 pp가 들어간 건 뒤에서 수식합니다. 여기 보세요. invited.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뭘까요? 동사가 아닙니다. 명사 다음에 동사도 없이 pp 형태로 들어간 거죠. 초대받은 하는 건데 요것이 pp라고 쓰시고 pp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invited가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초대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p가 들어가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도 써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나중에 배웁니다.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관계사라는 게 있어요. 관계사절. 자, 관계사절이라고 쓰시고요. 자, 요건 추후에 학습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어 다음에 또 주어 동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어 다음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면요. 여기는요. 여기 접속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절입니다. 이 주어 동사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생략하다. 자, 여기 보세요. The house. 이건 명사죠. 집입니다. 이것은 집이다. 명사죠? 근데 which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we가 뭡니까? We wanna live in. 우리는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뭐예요? 주어죠. 거기서 살고 싶다. 동사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뭔가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고요.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구문에서 not의 앞이나 뒤에서 생략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보시면 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관용 구문에서 우리가 보통 생략한다. 시험 문제는 잘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시험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타 구문에서 as 양보 구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명사나 형용사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관사, 어나 더가 없습니다. 무관사, 명사. 다음에 as 다음에 주어, 동사. 동사는 may가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바꾼다고요? 얘는요. 여러분 쓰세요. 그냥 do로 바꿀 수 있습니다. do. 비록 뭐뭐이지만 주어, 동사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요 무관사, 명사나 형용사를 여기서는 맨 뒤로 보내서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걸 요 아래에서 예문을 통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Child as he was 해석할 때 어려울 수 있죠. 아이 갑자기 as he was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하면 무관사 명사 as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though 주어 동사고 뒤에 앞에 있는 걸 제일 뒤로 보내버린 이런 형태. 보이시죠? Though he was a child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비록 그가 아이였지만 he was equal to the task.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hild as he was 할 때는 though 주어 동사 그다음에 맨 앞에 있는 명사나 형용사를 맨 뒤로 보내버려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though he was a child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고요. 공통구문에 대해서 주어가 공통인 거는 주어가 공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어를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동사, 목적어, 보어가 공통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하나로 요약했습니다. 공통인 건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앞에 나와 있는 공통 부분은 무조건 생략이
가능하다. 앞에 없으면 써줘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앞에 나와 있는 건 생략이 가능. 앞에 없으면 써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일치 구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nd니까 두 사람이 맞죠. 원래는 이게 원칙이죠. Tom and Judy are good friends. 탐하고 주디는 좋은 친구 사이다 라고 해서 탐과 주디를 and로 연결했고요. 여기를 are라고 쓴 거는요. 자, are라고 쓴 건요. 일치 부분이죠. 요거는 복수동사입니다. 자, 복수동사 여러분 아시죠? 이제 아야 아가 복수동사고요. was와 뭐예요? were. 이게 복수동사입니다. 복수. 이것이 복수동사입니다. 되셨죠? 다음 동사에다가 s를 붙이는 것은 바로 단수가 되겠습니다. 단수 동사를 한번 볼까요? is, has. 그 다음에 일반 동사에다가 뭘 붙인다고요? 일반 동사에다가 s나 es를 끝납니다. s나 es가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was, were 어느 거예요? wa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것이 이제 우리가 단수 동사라고 합니다. 단수 동사. 단수 동사인데 단수 동사를 가만히 봤더니 자, is 할 때 s로 끝났죠? was 할 때 s로 끝났죠? has 할 때 s로 끝나죠? 일반 동사 끝에도 s로 끝나죠. 뭐로 끝납니까? 단수 동사는 아하, 단수 동사는 끝에 s로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수 동사는 뭐로 끝난다고요? s로 끝납니다. s로 끝나는 걸 단수 동사. 근데 and가 두 사람이니까 복수니까 is가 아니라 이렇게 쓴 거고요. John and Steve, John하고 Steve 두 사람이기 때문에 what is하고 여기다 es를 붙이면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는 복수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인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The scientist and writer is dead. 여기요. 이게 and로 연결됐지만요. 왜 한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요 더나 어나 더를 뭐라고 한다고요? 관사라고 합니다. 관사. 지칭하는 거죠. 관사입니다. 관사라고 하는데, 자, 이 관사라고 하는데 더를 정관사로 한다, 어나 언을 부정관사로 한다, 이런 건 모르셔도 되지만 이 더를 뭐라고 한다? 관사로 한다는 걸 아시면 돼요. 관사가 하나 나오면 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관사가 몇 개요? 한 개. 관사가 한 개 나오면 요 더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 the scientist and the writer 이렇게 쓰면 보세요. 관사 하나, the writer 둘 하면 단수의 복수예요. 관사 둘이면 복수면 이제 아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두 사람이죠. 복수입니다. 여기서 is라고 쓴 거는요. 이건 단수기 때문에 한 사람이죠. 과학자이자 저자, 글 쓰는 사람, 저자인 사람이 is dead, 사망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거는 과학자와 저자, 작가가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을 나타낸 겁니다. bread and butter, 이건 관사 자체가 없죠. 그럴 땐 버터 바른 빵 하나에 버터를 바른 거죠. 그래서 두 개, 버터 따로 빵 따로가 아니라 버터를 바른 빵 하나라는 뜻이 되니까 버터 바른 빵 해서 버터 바른 빵 하니까 단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하죠. 보통 1년 반, 기간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100년은 참 긴 세월이야. 이런 세월. 자, 이렇게 쓰실까요? 기간이나 단위를 나타낼 때는 우리 100m 들 그렇습니까? 100m죠 그냥. 1000m 들 이상하죠? 1000m는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라고 한다고요? 단수입니다. 단수라고 쓰시고요. 자, 그래서 a year and a half를 단수로 쓰는 겁니다. slow and steady 이거는 뭐냐면요. 속담이나 격언 하나의 어구라고 합니다. 하나의 구 하나죠. 통조림만 다랬습니다. 아까 단어가 두 개 이상. 그래서 우리 속담을 복수가 아니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라는 속담 한 개죠. 속담 하나는 바로 단수. 속담 하나. 자, 속담 격언 이거 속담 하나는 단수죠. 당연히.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사람을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하게 만든다 하는 거니까 일정을 하는 이 어구죠. 어구 자체니까 뭡니까? 격언이나 어구는 뭐라 그랬어요? 문장 하나니까 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뭐 이런 뜻도 격언이니까 단수. 이건 다 일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상관접속사의 일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관접속사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상관접속사입니다. 지금 어떤 겁니까? neither나 either, neither A
nor B 또는 either A or B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either A or B 이럴 때는요. A, B 둘 중에 하나. neither A nor B 하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좌우지간 이럴 때 동사는 뭐와 일치시킬까요? 하면요. 자, 보세요. 뒤에 거 B에 일치시킵니다. B에 일치. 이렇게 B에 일치. 이렇게 B에 일치시킨다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either you or she 했을 때는 you are 해야 되는데 she에 맞추니까 she is가 되는 거죠. neither도 마찬가지죠. 자, neither I nor my sister I am인데 my sister 일치하니까 my sister is에 일치시키는 거죠. B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자, not only A but also B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as well as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거를 as well as로 바꾸면요. as well as로 바꾸면 다 B에 일치시키는데요. as well as로 바꾸면 자, 보세요. B가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B as well as A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동사가 나오잖아요. 동사가 이렇게 떡 나오잖아요. 이 동사는 뭐와 일치시키는 거예요? 뒤에 거요? 아닙니다. as well as만 요 앞에 거에 일치시켜서 요 특이한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as well as에 일치시키니까 요 B에 일치시키는 거고 not only는 요 뒤에 있는 B에다가 당연히 이렇게 일치시키면 됩니다. 요것만 앞에 거에 일치. as well as만 뭐라고요? as well as만 앞에 거에 일치. 기억하세요? as well as만 앞에 거에 일치. A, B 둘 다라는 뜻이거든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인데 as well as만 맨 앞에 거에 일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